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축구가 또 많죠. 이제부터는 뭐 금요일도 많을 거고, 엄청 많다는 거 아니고 금요일도 있고 뭐 월요일도 이제 보통 없었는데 경기들이 축구 때문에 경기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거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, 그다음에 야구는 다 생방 때 했거든요.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고,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야구가 뭐 괜찮게 다 잘 맞았죠. 어제는 뭐 가져갔던 거 1냐는 니온풀 오릭스 똥줄로 이겨줬고, 히로랑 요미도 뭐 무실점 하면서 이겨줬고, 그 다음에 그냥 1냐 자체는 어제 승패는 다 맞았죠. 뭐 세이브도 맞았고 요코도까지 맞았으니까. 그 다음에 그 구야가 끔찍했죠. 기아가 뭐 리드하다가 갑자기 송성문이었나 스리런 쳐맞더니 이거 뭐 마이는 무슨 했는데 다시 또 추격에 뭐 소크에 런치고 또 뒤에 점수 내고 2.5 마이까지 해줬죠. 그 다음에 이제 두산도 뭐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막판에 그래도 KT가 불펜 이제 뭐 좀 별로인, 어차피 근데 어제는 제가 분석에도 말했지만은 뭐 박영현도 그렇고 김재현도 연투라 갖고 굳이 쓸까 했는데 결국엔 뭐 꺼내긴 했죠. 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결국에는 플랜을 해줬고, 그다음에 NC는 마이는 안 됐고 그냥 일반승 가져간다 했는데 일반승은 됐는데 쓰기 오버랑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못 이기네요. 상대 투수 심재민 나오고 뭐 둘 다 같이 쳐맞고 하는데 빠다력이 확실히 롯데가 강하다. 그래서 어제 뭐 9야 1야 잘 됐고, 그다음에 아침에 물부도 경기 별로 없었는데 뭐 그래도 무난하게 잘 들어왔네요. 시애틀 매츠도 이겨줬고 LE랑 다저스 끝에 이제 개동해가지고 바운스가 런치면서 끝내버렸죠. 그래서 어제 이제 몰브랑 뭐 9야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별점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, 자세한 사항은 이제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수삼대 제주, 자유경기 하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, 이거 좀 올려드리고. 일단은 뭐 수삼대 제주인데, 일단은 수원 삼성 뭐 부상자 및 미정자들 있죠. 뭐 김태환도 지난 경기 뭐 다시 나가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, 그 다음에 뭐 박대원도 뭐 미정이고 뭐 밀리치도 미정이고, 그냥 미정자들이 존나게 많은데 이거 뭐야, K리그는 안 알려준단 말이야. 그래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뭐 이런 친구들. 근데 이제 뭐 안병준 복귀 소식이 좀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그 용병 데리고 온 포프인가 머시인가, 걔는 내가 봤을 때는 대가리를 좀 못 쓰는 것 같아. 대가리 맨날 이제 코너킥 상에서 욕심은 또 강하고 위치 선정은 좀 되는 것 같아. 헤딩을 존나게 하는데 안 들어가. 희한하네. 아무튼 뭐 그렇다. 좀 임팩트가 좀 떨어지네요. 그래, 일본 카즈키 뭐 그 인간 뭐 나오고 나서 그래도 수원 삼성 경기력이 올라왔고, 반대로 제주 지난 경기 드디어 얼마 만에 뭐야 승리를 챙겨갔는지. 근데 상대는 이제 개벌레 수원 FC 아닙니까? 왜 라스도 이제 음주로 적발돼갖고 이제 뭐 계약 해지 당하고 이제 답이 없는 팀, 거의 다 원정 경기. 뭐 분위기는 이제 제주가 반전을 했죠. 그리고 뭐 전력적인 부분에서도 수원 삼성이 별로 뭐 제주보다 엄청 뛰어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반전이 아니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한 이제 제주가 다시 이제 수원 상대로 이제 잡을까. 올 시즌 생각하면은 이 남길 감독이 그래도 수원 삼성 상대로는 1점 차 승리긴 하지만은 다 잘 잡아왔습니다. 근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수원 삼성이 경기력이 나아진 것도 좀 사실이기도 하고, 뭐 손FC 잡았다고 영양가를 그렇게 높게 쳐줘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, 아직까지 뭐 원정에서의 그 짜릿한 뭐 연패들을 끄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, 거기다가 요 경기가 특이점이 하나 있네. 특이점. 물론 이제 특이점이 좀 J리그랑 K리그랑 비교했을 때 J리그가 거의 한 90% 이상은 잘 들어오긴 해요. K리그는 좀 빠질 때가 많긴 한데, 이 경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. 수삼이 홈에서 역사상 제주 상대 3연패는 없네요. 3연패는 없어요. 그리고 뭐 최근에 솔직히 실력적으로 봤을 때도 또이또이한 사이즈기도 하고, 뭐 저거 분위기 반전했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 안 들어요. 거기다 이제 역배잖아요. 그러니까 프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삼풀 갈게요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 보겠습니다. 언더. 뭐 수원 삼성도 뭐 간간히 골 잘 넣어주고 있고 제주도 뭐 치고받고 하긴 하는데, 또 굳이 보면 언더. 수삼 프레임이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천 대 이제 광주. 인천, 다릅니다. 지금 달라요.
확실히 다릅니다. 뭐 또 무고사 이거 진짜 뭐 전생에 뭐 과거에 인천에 있을 아니 과거 인천도 그렇고 전생에 뭐 인천에 뭐가 있나 아무튼 무고사가 인천에만 오면은 잘하네요.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안 좋게 보면은 그만큼 축구 실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거기다 꼭 하기도 하고 뭐 일본에선 경험치도 별로 못 쌓았죠. 출전 기회도 잘 없었고 근데 뭐 잘해주네요. 그리고 이제 뭐 에르난데스 여전히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고 그 다음 제루소가 크랙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죠. 그리고 광주는 솔직히 올 시즌에 올라와가지고 전력도 좀 그렇고 엄청난 기대를 뭐 엄청 하진 않았는데 뭐 잘 하고 있죠. 뭐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구단도 아니기도 하고 지금 순위로 봤을 때 상위권이기도 하고 그만큼 감독이 뭐 그 이상한 헛소리들은 많이 하긴 하는데 축구 실력은 좋다고 봅니다. 기동이 형 다음으로 이 광주의 감독 능력치 괜찮다고 봐요. 없는 스쿼드 산에서 이 정도 한다는 거 보면은 둘 다 봤을 때 팀 컬러적인 부분도 약간 비스무리하기도 하고 맞대결은 뭐 광주가 1승 1무로 우세했죠. 근데 그때보다도 인천이 지금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온 시점이기도 하고 전력적인 부분도 뭐 무고사도 다시 돌아오고 뭐 부상자였던 친구들도 그때 맞대결했을 때보다 나아진 것도 있기도 하고 꿀리 부분은 아니라 생각해요. 더군다나 인천이 또 홈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경기력적인 부분 광주가 뭐 인천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건 아닌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잖아요. 인천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물론 대구 상대로 3대1로 이기면서 가져온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스쿼드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팀들한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광주는 솔직히 뭐 그 정도 사이즈의 뭐 공격 축구를 구사하지는 않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광주 프렌 찍어먹기.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봐야죠. 뭐 두 팀의 뭐 공수 밸런스가 괜찮기 때문에 저득점 사이드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후쿠오카 대 이제 니가타인데 자, 요 경기 일단은 후쿠오카 뭐 후쿠는 뭐 항상 말하지만 홈에서 잘하고 있고 플러스 최근에 연승 타고 분위기도 좋습니다. 특히나 수비가 뭐 기본 탄탄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니가타는 뭐 원정 흑우죠. 원정 흑우 원정 흑우에다가 물론 지난 경기도 뭐 생각해보면은 그 쇼난과의 경기였죠. 지고 있던 2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그래도 극적으로 또 골 넣고 2대2 비긴 거. 근데 니카타가 보면은 공격적인 부분은 괜찮거든요. 근데 쇼단한테도 두 골 처먹힐 정도면 좀 불안해요. 거기다가 이제 원정 경기력 더욱 더 반감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나름 이제 기본 베이스 수비가 있는 후쿠 상대로 쉽게 뭐 이길 경기력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기도 해요. 워낙 원정에서 쓰레기니까 성적이 또 쓰레기도 하고 희한하게도 또 원정 가면은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후쿠의 지금 득점력이 좀 상승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근데 뭐 근본적으로 후쿠가 뭐 니카타한테 홈이지만 뭐 점유율 뺏기고 하면은 좀 희한하게 흘러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 후쿠 대 이제 원정 니가타면은 후쿠 승쪽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. 그래도 근본적으로 만약에 니카타가 조금 더 점유율 가져가고 공격하면 어차피 후쿠오카가 잘하는 거 뭐 역습적인 부분 노려가지고 할 거예요. 뭐 진짜 그냥 요코 FC랑 할 때도 보면은 후쿠오카가 2대5로 이기긴 했는데 점유율도 밀렸는데 이제 한 방 요소 그리고 초반에 이제 선제골 그런 게 좀 크기도 했고 저 경기는 언더사이드 볼게요. 언더사이드. 그 네도라본다님 안녕하시고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라와 대 나고야. 일단은 뭐 우라와가 지난 경기 극장을 쳐먹었죠. 기억이 나네요. 산프 상대로. 산프가 요새 더럽게 못하는데 제가 욕했던 벤칼라파가 극장을 쳐넣으면서 욕하니까 또 쳐넣네. 그러면서 이제 우라가 졌죠. 근데 우라는 뭐 팀 컬러적으로 봐도 계속 똑같아요. 그냥 수비만 좀 탄탄할 뿐이지 득점력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여전히 없고 앞선에 대한 이제 빈자리가 계속 느껴지고 있고 반대로 나고야는 뭐 우라와랑 뭐 비교했을 때 근본적으로 원래 수비도 탄탄한 팀이었는데 올 시즌 뭐 앞선 다 보강하면서 좋다고 계속 말해줬잖아요. 말해줬고
뭐 최근에 이제 뭐 가시마 뭐 괜찮은 가시마 상대로 이겼고, 근데 이제 나고야가 원정 경기잖아요. 홈보다는 조금 승률이 떨어지고, 우라와는 이제 홈 강자 아닙니까? 올 시즌 생각해 보면은 희한하게도 그 사간도스한테 한번 진 거 빼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지기도 했고, 반대로 나고야는 원정 연패기도 하고. 근데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그 산프가 물론 이제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경기력이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선에 카토, 그 세레소 카토 영입하면서 확실히 좀 빌드업적인 부분도 좋아졌고, 그리고 산프가 그 뭐고 요코에 있던 애 있잖아요. 마르코스 후니오르 브라질산, 걔도 영입했거든요. 내가 봤을 때 후반기 되면은 조금 잘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랬던 점이지 않나. 뭐 경기력이 우라가 뭐 그런 거에 좀 말리지 않았나 생각 들고, 그리고 나고야가 확실히 그 앞선에 이제 공격력 측면도 뭐 옛날에 비해서도 확실히 강해졌고, 올 시즌은 이제 뭐 컵 경기는 뭐 제외하고 리그 경기 붙었을 때도 나고야가 좀 더 우세한 경기, 거기다가 나고야가 역배니까 나고야 프랜승 볼게요.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그래도 언더 봐야겠죠. 우라 때문에 볼 수밖에 없어요. 나고야도 원정에서 살짝 좀 얼타는 감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뭐 수비적인 부분은 또 요소가 있으니까 언더 볼게요. 그 다음에 노팅엄 대 세필드. 대경기 뭘 원래라면 옛날 9 이제 2부끼리 대결인데 뭐 1부에 있었고 세필드는 올라왔습니다. 뭐 첫 경기를 봤어요. 봤는데 노팅엄은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였죠. 아스날전 딱 봤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? 역습적인 부분이 좀 날카로웠다. 그리고 영입한 친구의 돈값을 했다. 바로 누구? 엘랑가. 엘랑가가 이제 영입한 뭐 첫 경기긴 했는데 돈값을 그 정도면 했다고 봐야겠죠. 그런 부분. 그리고 올 시즌 전력 자체는 뭐 몇몇 영입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뭐 작년보다 뭐 더 많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, 그냥 중하위권 맴돌 것 같긴 해요. 근데 세필드 경기를 봤는데 와, 이거 끔찍할 정도던데. 세필드 아무리 2부에서 올라왔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앞선들이 이제 부상이 많다고 하긴 하지만은 와, 이거 뭐 경기력이 개쓰레기던데요. 크펠이랑 하는데, 크펠도 올 시즌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뭐 자하 좀 퇴물되긴 했는데 그런 애들 나가고, 기존에 뭐 에드와르드, 아예유, 뭐 에제, 뭐 좀 젊은 친구들 있고, 거기다 이제 올리세까지도 안 나왔었죠. 근데 올리세가 이제 4년인가 재계약하고 다시 크펠이랑 한다고 하는데, 근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쳐밀리고 공격도 못하는 거 보면은 이 인간들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, 솔직히. 근데 이제 노팅엄도 뭐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펠보다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없기도 하고 하긴 하죠. 옛날에 뭐 생각하면, 재작년 생각하면 같은 이부끼리의 대결이긴 한데, 그래도 요 경기는 그 경기를 봤을 때 못 이또구리님 찍겠어요, 별풍선 세필드는. 100개 감사합니다. 당분간, 아니 또 몰라, 또 오늘 경기에서 또 달라진 모습 보일지. 뭐 크펠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, 근데 그 경기 보니까 못 찍겠어요, 그냥. 세필드는 프렌이고 나발이고. 노팅엄 승 보고,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언더 볼게요. 굳이 보면 언더.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, 메스 대 마르세유. 결장자랑 미정자 이거는 시즌 초반이라 갖고 딱히 부상당하는 애들 없으면 그냥 안 적을게요. 원래 안 나왔던 애들. 메스 2부에서 올라온 팀, 그때 말했죠. 렌이랑 경기를 하는데, 메스도 그 1부로 올라온 그 수비팀 있잖아. 르아브로. 걔네 말고 얘네는 이제 약간 공격적인 거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렌이 또 공격의 일가견이기도 하고, 올 시즌 이제 공미 라인에 영입을 했다 했잖아요. 그럼 공격 대 공격하는데 그래도 뭐 홈이기도 하고 이기지 않을 건데 뭐 처발랐죠.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마르세유가 물론 지금 그 챔스 예선 가갖고 승부차기에서 탈락했죠. 탈락했었나?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, 뭐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 경기인데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.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이 좀 깎인 건 있어요. 그리고 초반 스케줄이 좀 빡빡한 그런 부분. 그리고 마르세유 감독도 뭐 공격적인 스타일은 아니다. 메스가 좀 칠 수 있다.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카운터 어택 맞고 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. 지그들이 이제 홈에서 일부 첫 경기이기도 하고 날뛰다가 쳐맞을 가능성도 있고. 그리고 오바메양 가봉 왕자가 생각보다 뭐 아산에서 개 썩고 막 경기도 존나 못했었던 시절도 있고 하긴 한데, 그래도 좀 살아난 듯한 느낌이
보이기도 하고 그냥 리그 자체가 리강이니까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메스보다는 뭐 체력적으로 좀 깎이긴 해도 마르세유를 파야 되지 않을까. 초반부터 좀 꼬였네요. 마르세유는 뭐 챔스도 탈락하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원래 이제 마르세유 경기 언더 계속 좀 본다 했잖아요. 근데 상대 메스를 보니까 얘네도 수비가 좀 빠아졌기 때문에 오버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. 마요르카 물론 이제 우리 강인이도 나가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기존 전력은 어느 정도 구축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은 홈 강자 아닙니까 마요르카. 지역적인 특색 뭐 섬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, 얘네 뭐 원정만 오면 좀 비빌 길죠. 뭐 작년에도 뭐 비아레알이랑 경기를 또 하기도 했고, 물론 이제 2부에서 올라온 라스팔마스랑 경기 뭐 그런 경기 뭐 비긴 했어요. 뭐 경기력은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뭐 모든 경기를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. 눈이 두 갠데. 그리고 뭐 요새는 뭐 그 물론 이제 4분할로 볼 수 있는 저기 아무개 TV 해도 8분할 뭐 이런 것까지 뭐 볼 수밖에 없는데, 이거는 뭐 못 봤는데 아무튼 기록지 상으로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패돌도 하나 실축했더만. 아무튼 그래도 뭐 원정에서 그 정도 했고 온 거. 그 다음에 오늘 홈 경기고, 비아레알이 그 얘네가 그 금마르랑 했지 베티스랑 했나? 잠깐만요, 기억이 가물가물하다. 베티스였나? 베티스랑 했을 때 제가 이때 비아레알 승 봤잖아요.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그 잭슨 판돈으로 이제 여러 이제 데리고 갔고 조금 이제 앞선 라인들이 바뀌고 뭐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, 근데 경기력 자체는 뭐 베티스한테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, 이제 마지막에 극장으로 이제 윌리안 호세한테 골 처먹히고 뒤졌던 걸 기억하는데, 이 인간이 뭐랄까 믿음이 좀 이제 많이 떨어지네요 솔직히. 아니면은 좀 경기를 몇 번 진행해야지 조직적인 측면도 좀 갖춰지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, 그리고 비아레알은 홈 아니면 원정에서는 저는 별로 선호를 또 안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나름 전력적으로는 그냥 봐도 비아레알이 우세긴 한데, 항상 뭐 마요르카 홈은 또 지역 그 특수 지형이란 그런 부분도 있고 모든 팀들이 좀 고전했기도 하고, 뭐 작년에도 그렇고 그 경기는 마요풀 볼게요.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사이드 뭐 보셔도 될 듯. 언더 골은 뭐 많이 터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라스팔마스인데,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200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 다 되니까 뛰쳐나가셨네 다. 추천 좀 눌렸어요. 100개는 눌려야 될 거 아니에요. 200 아까 뭐 220명인가 보고 있었는데 추천 100개도 안 눌려주나. 발렌시아 첫 경기를 세비야 상대로 이겼죠. 근데 여전히 좀 생각해도 발렌시아의 멤버가 뭐 엄청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근데 그래도 작년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뛰게 해주고 경험치도 먹이고 한 그런 부분, 앞선 뭐 생각하면 듀로에다가 뭐 카스티에오에다가 로페즈 뭐 누구 있노, 뭐 프란페레즈 뭐 이런 친구들인데, 다른 팀들에 비해서 뭔가 네임드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, 그냥 뭐 짬인가 조직적인 측면과 이제 이 발렌시아 이 레전드 감독이 맡아서 그런가, 오히려 골들 자체는 그 뭐고 수비 애들이 또 세트피스 상황 이런 것도 잘 넣긴 하고. 근데 걔는 좀 잘하더라. 걔 페페루였나 그 레반테산 그 이름 기억이 안 나. 페펠루였는데 걔 이름 기억이 안 난다. 아무튼 걔 움직임이 좀 괜찮더라. 페펠루 맞을 거야. 얘가 좀 괜찮게 하더라. 그 레반테산.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뭐 포인트는 한번 그거 봤고, 그 다음에 이제 라스팔마스 2부에서 올라온 팀, 아까 위에서 뭐 말했지만은 뭐 마이로카랑 경기했는데 뭐 이 경기는 뭐 못 봐서 모르겠는데 패널로 뭐 한 골 넣고 엄청 이제 뭐 좀 밀어붙인 거 있는데, 오히려 뭐 슈팅은 마요르카가 더 많이 가져갔던데, 그런 거 생각하면 영향가 별로 없지 않나. 그 다음에 뭐 2부에 있던 시절 경기 원정 경기 기록을 물론 이제 2부에서 승격했으니까 잘 안 지고 하는 것도 보여주긴 했지만은, 원정에서도 근데 무승부했던 비율도 존나 많고, 그다음에 뭐 패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부와 또 차이가 있지 않나. 그리고 발렌시아가 항상 말하지만은 원정은 좀 손이 안 가지만은 그래도 홈에서 했을 때는 뭐 승률이 좀 나오는 부분, 발렌시아 승 볼게요. 그래도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언더사이드 뭐 보셔도 될 듯. 발렌시아는 뭐 상대가 넣지 않는 이상은 지네가 3골 이상 넣을 가능성은 이번 시즌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언더. 그냥 발렌시아 경기는 대부분 뭐 공격 강한 팀 아니면 그냥 언더 찍는 게 많을 듯.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 대 이제 네이메어.
헤라클레스 이 인간들도 일부에 잔병을 긁었는데 이제 다시 올라왔죠. 오늘 보니까 호른 캠프라는 작년에 뭐 그래도 선발 출전 많이 했던 주포라고 보면 되죠. 아무리 못해도 반주전급 공격수 뭐 결장하고 지난 경기 나왔죠. 네이메어는 딱히 없습니다. 둘 다 뭐 털렸죠. 헤라클레스는 뭐 아약스니까 뭐 털릴 수 있고, 네이메어는 그 경기 1.4배당 받았잖아요. 작년에 이제 상대가 똑같은 상대이긴 했는데 그래갖고 배당 준 것 같은데, 내가 그래도 뭐 이 정도 준 배당이면은 뭐 의미가 있겠지 해갖고 그냥 뭐 굳이 보면 승 맞지 않나 한데, 역시 초반에는 의미가 없죠. 작년 이제 맞대결 한 인간들은 그 배당에 좀 비슷하게 측정을 하니까. 아무튼 실망적인 경기였죠. 레전드 경기. 그런 거 생각하면은 헤라클레스가 2부에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은 뭐 네이메ion보다도, 그리고 영입적인 부분 봐도 뭐 솔직히 굴빵한 친구들도 없기도 했고, 그냥 뭐 헤라클레스 쪽이 뭐 보는 게 맞지 않나. 네이메ion이 좀 지난 경기 너무 좀 실망적이긴 하네요. 물론 그 경기를 뭐 제가 뭐 간 것도 아니긴 한데, 그냥 보니까 뭐 그렇게 배당값도 보다 엑셀시오르한테, 그것도 원정 엑셀시오르 작년에 좆도 못하는 그 애한테 뒤지는 거 보면은 답이 없다. 그리고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되겠죠. 뭐 그냥 네이면은 이번 시즌 좀 지들이랑 비슷한 인간들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쳐맞을 것 같아요. 불안불안하고, 헤라클레스는 아약스 전이긴 한데 그래도 뭐 2부 때 생각하면은 득점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오버사이드를 뭐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마지막이죠. 브레멘 대 미넨. 이제 분데스가 개막하네요. 분데스. 브레멘은 뭐 영입한 친구들 간략하게 말하면은 뭐 위니용, 그 벨기에 리그 있죠. 거기에 뭐 수미 한 명 영입하고, 이름이 수미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. 그다음 디셀도르프 옛날에 있었던 팀인데 거기 뭐 공격수 영입하고, 그다음에 켈른에 또 수미 영입하고, 이름값은 뭐 크지 않고, 그다음에 케이타 그나마 이름값 있는 건 얘죠. 뭐 리버풀의 중미. 근데 케이타는 뭐 리버풀에서도 벤치 존나게 달궜던 인간이죠. 근데 심지어 오늘 뭐 부상으로 나올 수도 없고, 그다음에 이제 툴루즈 윙어 뭐 슈미트란 친구 영입하고, 뭐 딱히 뭐 영양가가 존나 큰 애들이 없어요. 뭐 그냥 얘네들이 그냥 어느 정도 해줄지 그게 의문이고, 그냥 그리고 기존에 이제 멤버 뭐 그로스라든지 뭐 비텐코트라든지, 그 맨날 제가 이름이 어렵다고 국대 지금 독일에 스트라이커가 없으니까 그 인간 잘 뽑히잖아요. 필크루크인가 그 인간, 뭐 스테이지 이런 친구들 그대로입니다. 뭐 나간 거에 비해서 뭐 들어온 것도 그 딱히 뭐 영양가가 엄청 큰 것 같지는 않고, 미네는 뭐 저번에 이제 슈퍼컵 할 때도 말을 했지만은 좀 골키퍼를 아무리 봐도 지금 노여가 장기 부상이기도 하고 대체자가 있어야 되는데, 지난 경기가 존모가 이제 지난 시즌에 존모가 해줬지만은 이제 떠났고, 이제 올라이밖에 없어요 키퍼가. 근데 뭐 기사로는 2인간 하나로 간다는데 말이 되나? 2인간 부상되면 이제 서드 키퍼도 없는데 밑에서 이제 어린 친구 막 콜업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, 아무튼 뭐 예믿고 간다 하네요. 그래서 좀 불안하죠. 슈퍼 세이브라든지, 그리고 노이어의 뭐 빌드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떨어질 거고, 그리고 게레이로 뭐 영입하고, 뭐 이거 영입은 저번에 다 말했으니까 안 해도 되죠. 뭐 케인, 뭐 민재, 뭐 라이머 이런 애들 영입했잖아요. 굵직굵직한 애들. 그리고 뭐 리카이란데스, 마네, 자비처, 존머, 니벨, 뭐 블린트 이런 애들 이적하고 다 말했으니까 이제 말 안 할게요 이거는. 근데 이제 오늘 뭐 게레이로 그대로 결정하고, 나블이랑 밀러, 추퍼모팅, 마즈라이 뭐 이런 애들 미장인데, 아마 뭐 추퍼모팅이랑 뭐 그 나브리 정도는 아니다, 추퍼모팅이랑 밀러 정도는 나올 수 있을 수 있대요. 얘네 둘이는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, 뭐 아무튼 미정자. 근데 이제 투엘이 그 지난 그 라이프치와 슈퍼컵에서도 봤지만은, 그리고 작년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맡은 것도 있긴 한데, 뭔가 좀 미넨이랑 안 어울린 듯한 느낌. 그래서 작년에도 뭐 잘 시원하게 못 이겨주고, 그나마 뭐 홈에서 경기했을 때는 무조건 1마인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. 그게 좀 걸리기적거리긴 한데, 그래도 뭐 이런 애들은 이겨줘야 되지 않나. 그리고 미넨한테 지금 브레멘이 홈에서 14연패 중입니다. 그 정도의 뭐 데이터기도 하고, 미넨이 아무리 뭐 투회를 좀 못 민다고 해도 그래도 뭐 케인 조직적인 측면이 얼마나 될지 녹아들었을지, 지난 라이프 치저는 진짜 뭐 케인한테 주구장창 볼만 올려주고 알아서 해결하려는 그런 듯한 건데, 이제는 뭔가 전술적인 부분을 좀 익숙해지겠죠. 그런 부분도 있고, 여기는 뭐 미넨승 볼 수밖에 없다. 그 다음에 뭐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뭐 굳이 보면 볼게요 대충.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
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 끝.